김해시 의회가 출범 전부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의장단을 놓고 양당의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지역의 대형마트에서 농산물을 낱개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사업 목적과 구매 정보, 현명한 소비 방법을 경제 돋보기에서 짚어봤습니다. 11대 경남도 의회가 21일 25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처리하고 폐회됐습니다. 12대 도의회는 다음 달 5일 개회됩니다. 낙동강 네트워크가 낙동강보 수문 개방을 촉구했습니다. 수문 개방 여부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의 조사에 따라 23일쯤 판단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제9대 김해시의회가 다음 달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시의회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 때문인데요. 다수당이 된 국민의힘은 야당이 협치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은 여당의 의장단 자리를 독식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원도 하기 전 자리 싸움이 치열합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6일 지방선거 결과 김해시의회 25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14석을, 더불어민주당은 11석을 차지했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해보면 국민의힘이 6석 늘었고 반대로 민주당은 4석이 줄었습니다. 다수당이 바뀌면서 제9대 김해시의회 개원 전부터 의장단 자리 싸움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밀실에서 야합해 의장단 자리를 독식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원내 제2당에 배분됐던 시의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마저 국민의힘이 모두 가져가려 한다는 겁니다. 충분히 사전 교섭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민주당과의 협의가 전혀 없었고 또 국힘에서 이제 이미 내정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이제 불만을 제기하는 이게.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이 협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미 상임위원장 한 자리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에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 밀실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한 좌석을 제안했고 지금 결의 상태입니다. 자리를 원하기 이전에 먼저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개원 전까지 물밑에서 원구성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단 자리를 놓고 여야의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해시의회는 다음 달 5일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바로 점심과 물가 상승을 합친다는데요.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으로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이 증가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만큼 상승하는 물가로 인해 직장인들의 점심값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직장인 점심값으로 이어지면서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런치플레이션으로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는 직장인들을 만나봤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평일 12시 점심시간, 모두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향할 때 직장인 김진철 씨는 사무실 내 탕비실로 향합니다. 집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도시락을 준비하는 일이 번거로웠지만 1년째 도시락을 싸다 보니 자신만의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처음 시작은 작년 가을에 코로나가 더 많이 확산이 됐을 때 좀 나가서 밥 먹는 게 조금 부담스럽게 돼가지고 그래서 좀 생각해봤던 게 전에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던 게 좀 기억이 나서 그러면 개인 시간도 활용하면서 도시락을 좀 싸갖고 다니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철 씨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도시락을 싸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점심은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또 전혀 안 사 먹는 건 아닌데 실제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실제로 먹었던 메뉴들이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매일 사 먹는 것보다는 가끔씩은 사 먹지만은 도시락을 싸움으로써 좀 경제적으로 좀 지출도 줄일 수 있고 또 저축도 또 할 수 있고 해서
도시락 싸갖고 다니는 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옴미 씨도 점심 도시락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옴미 씨 역시 비용 절감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코로나 때 집에 조심하셔야 되는 분이 있어가지고 도시락을 싸고 다니다가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는 또 나가기도 싫고 편해져서, 그리고 요즘에 식당 가격도 많이 올라서 그거가 절약이 되기도 하고요. 코로나19로 시작된 직장인들의 점심 도시락 열풍은 물가 상승과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경제 소식을 짚어보는 경제 돋보기 시간입니다. 지난 20일부터 지역의 대형마트에서 농산물을 낱개로 살 수 있게 됐는데요. 오늘은 구매 정보와 함께 사업의 목적을 알아보고 현명한 소비에 도움을 드리는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화로 여성환 한국경영연구소 대표님 연결돼 있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성환입니다. 네, 지난 20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에서 농산물을 낱개로 구매할 수가 있게 됐다고요.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설명해 주시죠. 낱개 판매는 올해 2월에 시범 사업이 진행됐었고 양파 수확철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정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올해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 17개 도시에 소재한 대형마트 96개 점포에서 양파 무포장 판매를 진행했었습니다. 양파는 판매의 편의성 때문에 통상 망 형태로 포장해서 판매를 하는데 유통 과정에서 수차례 소분을 하다 보니까 양파망 폐기물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었습니다. 소분으로 인한 불필요한 인건비가 더 지출되다 보니까 양파 소매 가격을 올리는 원인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포장을 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를 할 경우 이와 같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행사 이후 소비자 반응 등을 살핀 뒤에 농산물 전반에 걸쳐서 무포장 형태의 유통 및 소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친환경 소비 문화를 널리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농협 하나로점 등 9곳이 동참을 했었습니다. 네, 시범 사업으로 양파 낱개 판매부터 시작이 됐었는데요. 본격 시행에서는 어떤 사항이 달라졌습니까? 시범 행사 당시에 소비자 반응이 긍정적으로 확인돼서 농산물 무포장 및 낱개 판매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겁니다. 시범 사업에서는 양파 한 종목만 판매를 했었는데 지난 20일부터 품목을 이제 좀 많이 확대를 해서 양파, 파프리카, 고구마, 감자, 당근 등 낱개 판매가 가능한 농산물을 전국 대형마트에서 낱개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농산물을 낱개로 구매하려는 수요는 늘고 있지만 그동안 대부분 마트에서는 농산물을 여러 개씩 포장해서 판매하다 보니까 특히 1인 가구들은 필요한 양 이상을 사게 돼서 부담이 크고 농산물을 유통 판매하는 과정에서 포장재 등의 폐기물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도 부수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노력을 하는 다른 이유는 탄소 제로,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과 자연이 흡수하는 양의 균형을 맞추자는 건데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ESG인데요.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문 첫 글자를 따온 말인데 이 ESG는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에 발맞춰서 ESG를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네, 시범 사업 때는 도내 9곳에서 동참을 했었는데 앞으로 매장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시범 사업 때는 9곳이 동참을 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한살림 매장들이 양파뿐만 아니라 낱개 판매가 가능한 농산물들의 판매가 있어 왔는데요. 소비자 반응이 좋으면은 일정 이상의 규모를 가진 매장들이 지속적으로 동참을 할 거라는 그런 전망들도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성을 가지려면은 행사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낱개 판매의 소비자 반응과 판매량 증가라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 경남도민들이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친환경 소비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돋보기였습니다. 경남 지역이 23일부터 장마 영향권에 들면서 오전부터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3일 오전부터 내린 비는 25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10에서 7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대기가 불안정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계곡과 하천 근처에서 야영을 자제하고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등에도 각별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더위와 가뭄으로 낙동강의 녹조가 확산하자 환경단체가 낙동강 보수문 개방을 촉구했습니다. 낙동강 네트워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야간에도 녹조가 발생하고 악취도 심하다며 환경부의 낙동강 수문 개방과 낙동강 원수 녹조 독소 관리 기준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또 경남지사 인수위에 도내 유통되는 농산물의 녹조 독성 물질 검사 등을 통해 종합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이나 영상을 통해 보셨을 텐데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죠. 본격적으로 하늘문을 연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우주 탐사 역사는 3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1992년이었죠. 이름도 익숙한 우리별 1호, 우주 탐사 30년사의 첫 획을 그었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세계 22번째 인공위성 보유국이 됐습니다. 이후 우리별 2호와 3호 개발, 또 다목적 위성인 아리랑 시리즈에 이어서 2008년에는 첫 우주인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발사체 개발도 20년이나 됐습니다. 2013년 세 번째 도전 끝에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 그리고 이번에는 누리호 2차 도전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쓴 겁니다. 세계 7대 우주 강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 우리 우주인의 달 착륙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이 22일 취임했습니다. 김 청장은 취임사에서 공정하고 당당한 법 집행을 강조하며 국민들께 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급격한 치안 시스템의 변화를 마주하는 지금 경찰의 역량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고민과 합리적인 방안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경찰대 5기로 창원 중부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경찰국 경비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국가유공자 김상길 씨가 지역의 어려운 보훈 가족들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금 1,000만 원을 쾌척했습니다. 경남 동부보훈지청은 22일 정부 경남지방합동청사에서 전달식을 열고 김 씨가 전달한 기부금을 10명의 보훈 대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김상길 씨는 자신도 26살에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이지만 생활이 어려운 보훈 가족과 나눔을 위해 2018년부터 5년째 기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21일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대 도의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 지속적 추진 등 6건의 5분 주제 발표와 25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12대 도의회에서는 의회 갈등으로 동료 의원을 고소고발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길 당부하는 신상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제12대 도의회는 다음 달 5일 개회해 전반기 원구성과 개원식을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